오늘은 CJ그룹의 부회장이자 대한민국 문화계를 크게 발전시킨 기업인 이미경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이미경은 워낙 유명한 인물이고 최근에는 기생충까지 대박이 터지면서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죠. 이미경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분들은 갑자기 투자해서 한번 잘 된 것 아니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딱 잘라서 말씀드리자면 이미경은 절대 이번 한 번만 잘 된 것이 아니죠. 기생충 이전에도 영화 쪽에 많은 투자를 했었고 봉준호와 함께 굵직한 커리어를 많이 남겨왔습니다. 애초에 투자 제작 배급이라는 한국 영화 산업구조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죠. 물론 이런 산업구조가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최근 몇십 년간 영화계는 성수기에 맞춰 스크린 독점이 벌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적당히 볼만한 영화 하나 만들어서 스크린에 전부 걸어놓으니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작용도 있긴 하지만 한국의 영화 산업을 엄청나게 키운 것도 사실입니다. 방송계에서도 이미경은 케이블 방송사 엠넷을 인수하며 예능 쪽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 근래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예능들은 대부분 엠넷에서 나왔었죠. 엠넷의 이런 행보는 그저 재밌는 예능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던, 그러니까 다소 매니악한 장르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불과 200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사람들에게 그다지 큰 반응을 불러오지 못했던 힙합을 음원 차트에 깔리게 만들었고, 최근에는 댄서들의 배틀이라는 대중들에게 생소한 주제를 가지고 예능을 만들기도 했죠. 이런 시도들은 확실히 문화의 새로운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악마의 편집이나 방송계 부조리와 같이 크고 작은 논란들도 존재하지만 말이죠. 확실히 새로운 문화를 보여주려는 시도는 좋지만 그 속에 편견 섞인 시선이 보인다면 당연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몰랐던 사실들이 아닌 인생 이야기니 이미경에 대한 비판이나 논란은 최소한으로 짚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한국 문화계의 큰손 이미경의 인생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이미경은 1958년 4월 8일 미국의 미시간주에서 이맹희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미국에서 성장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경기여고와 서울대학교 그리고 하버드 대학원으로 이어지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죠. 이미경이 박사학위를 위해서 미국에 있던 시기 삼성을 세웠던 이병철 회장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보통의 경우에는 장남인 이맹희가 회장 자리를 물려받는 것이 맞았겠지만 이병철의 강경한 입장으로 회장 자리는 이맹희가 아닌 이건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속사정이 있지만 다른 영상에서 따로 짚어보고, 이건희가 회장이 된 만큼 상속도 그리고 삼성도 이건희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때부터 CJ와 삼성 두 형제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생겼습니다. 이미 이병철과 틀어질 대로 틀어진 이맹희는 별다른 혜택을 보지 못했고 이맹희의 부인이 모든 상속을 챙기게 되었죠. 이맹희의 부인인 송복남은 안국화재를 물려받았는데 이 안국화재를 이건희의 제1재단과 교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삼성과 CJ는 분리 경영을 하게 되었고 이맹희 회장의 자식인 이재영과 이미경은 자연스럽게 CJ로 합류했죠. 같은 시기인 1994년 이미경은 가족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올렸던 결혼 생활을 끝내게 됩니다. 이재현은 자식도 없이 이혼을 겪은 누나에게 문화사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죠. 이미경의 문화 사랑도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1995년 이미경은 CJ의 경영에 참여하면서 영화업계를 유심히 살폈고 그러던 중 눈에 걸린 것이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의 드림웍스였죠. 이미경은 자신의 동생 이재영과 함께 약 3천억 원의 지분을 투자하여 드림웍스의 영화들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서 상영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냅니다. 나아가 이미경은 CGV를 설립하고 한국 영화계의 투자와 배급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냈죠. 대부분 아시겠지만 CGV는 한국은 물론 외국에서도 엄청난 인지도와 많은 스크린을 가진 영화관 브랜드입니다. 이미경은 영화 산업 외에도 이미 기성방송들이 자리 잡고 있던 방송계로 뛰어들었죠. 그리고 찾아낸 것이 바로 케이블이었습니다. 이미경은 케이블 방송사인 엠넷을 인수했고 CJ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게 되었죠. CJ 엔터와 CGV의 파급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한국의 문화시장은 빠른 속도로 커지기 시작했죠. 불과 20년 만에 영화를 상영하기도 힘든 나라에서 전 세계 중 두 번째로 영화를 많이 보는 나라가 되었고 외국 가수들의 음악을 듣는 국가에서 외국으로 국내 가수가 진출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문화의 강국이 된 것이죠. 이미경은 단순히 문화 산업만 펼친 것이 아니라 투자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한국의 거장이라 불리는 박찬욱 감독이나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물론이고 한국에서 상영했던 수많은 영화에 투자했죠. 한국 영화의 대부분은 이미경이 투자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경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된 것이죠.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이유는 영화 변호인에 투자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미경이 투자하는 영화들이 좌파에게 유리한 영화들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한국 영화의 시스템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자면 한국의 영화업계는 영화를 만드는 제작사와 투자 배급을 동시에 하는 투자 배급사가 존재하죠. 보통은 수많은 투자사와 제작사 그리고 배급사가 함께 영화를 만들지만 한국은 약간 다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덕분에 영화 시장이 크게 성장한 것도 있지만 영화 시장이 한쪽의 입맛대로 굴러간다는 단점도 있죠. 투자 배급사의 파워가 너무도 막강하니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 배급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영화에만 투자와 배급을 해준다면 당연히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CJ가 변호인에 투자를 하긴 했지만 중심이 되어 투자와 배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는 이유 때문에 이미경은 졸지에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까지 오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맹희가 회장이 되지 못한 것도 박정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CJ는 대기업 중에서 좌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미경의 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이 가지고 있던 병까지 이미경을 괴롭히기 시작했죠. 샤르코 마리투스 병은 손과 발의 말초신경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병입니다. 이런 병이 유전이 되면서 이미경과 이재현에게 옮겨간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같은 시기 이맹희 명예회장이 중국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유전병으로 정신이 없는 와중에 아버지의 장례까지 겹친 것이죠. 물론 이런 와중에도 영화 산업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CJ를 중심으로 투자 배급이 이뤄진 영화들이 히트를 친 경우가 많아졌죠. 물론 이것은 초대부터 이대까지 이재현과 함께 CJ그룹 회장을 지내는 송경식 회장의 공이 더욱 크기는 했습니다. 당시 이미경은 블랙리스트로 찍히며 퇴진하라는 정부의 압박과 크게 말썽을 일으키는 유전병 그리고 장례식까지 겹쳐 정말 정신이 없었으니 말이죠. 한 번의 위기가 몰아서 지나간 뒤에는 다시 안정기가 찾아왔습니다. 안정을 되찾은 이미경은 다시 한번 봉준호 영화에 투자를 하게 되었죠. 바로 기생충입니다. 이미 봉준호 신작이라는 점에서 관객들의 기대는 한껏 부풀어 오른 상태였으니 성공이 당연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대작으로 뽑히는 영화들이 꼭 성공하지는 않죠. 기대가 큰 만큼 만족시키기도 어려우니까요. 연상호 감독이나 김지훈 감독도 신작을 내었을 때 기대작이라고 불리다가 크게 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봉준호는 기대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관객들에게 가져왔죠. 물론 기생충은 봉준호가 잘해서 성공한 영화이긴 합니다. 하지만 영화 산업에서의 투자와 배급은 정말 커다란 역할을 하죠. 투자 배급사가 힘이 막강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배급과 투자로 힘을 줘도 안 될 영화들은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투자와 제작 그리고 배급의 균형이 맞춰져야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미경은 다시 한번 봉준호와 함께 명작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설명했던 문제들이 존재하긴 하죠. 투자와 배급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수상소감을 감독 대신 투자사 대표가 말할 정도인가 하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말이 많기는 했지만 이미경이라는 인물이 한국 문화 산업에서 가지는 영향력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 영화 시장과 음악, 음식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든 인물이니 말이죠. 차세대 리더 100인 안에 들어간 것이 부풀어진 명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CJ그룹 부회장이자 한국 문학계의 큰손 이미경의 인생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